그 사이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민심이 이렇게 무서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를 보여줬다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처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이제 민주당 저 너무하는 거야. 국민의힘이 여당이잖아. 라고 어느 정도는 손을 들어줄 수 있을 법해요. 근데 네. 지금 총선 이후에 달라진 게 별로 없어. 역풍 두려워하지 않겠다. 줄 때 받아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뭐 여기까지 와서 지금 상임위를 받겠다. 그러면 그 후폭풍은 또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런 협상안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고우면하지 않고 역풍에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법들을 처리하려면 좀 강심장이 필요하다. 나머지 7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장들? 7개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근데 화를 지금 누그러뜨리고 남겨뒀잖아요, 그죠? 네. 국민의힘이 가져가라고. 줄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7개 상임위 줄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지 않고 회수할 수도 있어요. 라는 취지가 내포가 돼 있죠. 왜? 보겠습니다. 7개 상임위장도 내일 선출. 안 받으면 우리 그냥 뽑을 거거든요. 라는 겁니다. 민주 여부릉뗀 독식태세. 네. 이렇게 되면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갖고 가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이동석 의원님. 네. 역풍 두려워하지 않겠다. 줄 때 받아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뭐 여기까지 와서 지금 상임위를 받겠다. 그러면 그 후폭풍은 또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런 협상안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4년 전을 보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 때도 똑같았습니다. 18개 상임위 민주당이 다 가져갔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추경호 원내대표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정말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았는지 그것을 고견을 여쭙고 앞으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뭐 상임위원장 선출을 나서는데 국민의힘은 똑같이 뭐 피켓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결국 국민들께 얼마나 진짜 이 상황이 불리한지 이게 불합리한지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도 내일 정말 아주 좋은 마음가짐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과거 4년 전에 있었던 사례를 잘 곱씹어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윤경호 의원님,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풍에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나가겠다. 민주당은 지금 역풍이 두렵지 않은 겁니까? 두 번의 전례가 있죠. 네. 그러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 후에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 얻었잖아요. 그 152석은 단독 과반수였어요. 뭐 환호성을 질렀죠. 네. 그리고 나서 뭔가 강하게 밀어붙이려다가 지금 얘기한 역풍이라는 거에 봉착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뭐 그 이후에 뭐 여러 상황 기억하실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인 상황에서도 네. 절대 다수를 차지하자마자 이거 속도 조절하지 않으면 그때의 역풍을 또 우리가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 22대 국회는 그런 얘기들이 사라졌다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 총선이 끝난 게 2달여잖아요. 그쵸. 4월 10일, 네. 6월 10일이 어제였어요.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느냐. 저는 이게 국민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하고 연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고 나자마자 윤 대통령이 뭐 총리도 바꾸겠습니다. 뭐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바뀌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막 분노했던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해병대 최상병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지내놓고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죠.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역풍이라는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민심이 이렇게 무서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를 보여줬다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처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이제 야 민주당 저 너무하는 거야. 국민의힘이 여당이잖아. 라고 어느 정도는 손을 들어줄 수 있을 법해요. 근데 네. 지금 총선 이후에 달라진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아마 여전히 유권자들은 지금 집권당과 대통령에게 매를 냉정하게 때리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해법은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법사위 민주당에게 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하고요. 대신 운영위는 여당이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니까 운영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법을 찾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돌파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밥상 차려놓고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네. 그냥 좀 남겨놓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그냥 내가 다 먹을게 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네. 그냥 저희들이 나머지 7개를 그냥 덥석 받는다. 그건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도 아니고 그래서 7개 남겨놓은 상임위원장 자리 국민의힘이 그거라도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다 가져가란지 요거였는데요. 조경태 의원님. 가져가서 지금 현재의 우리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요. 예. 그런 굴욕적으로 해서 그 가져가서 뭘 하겠느냐 하는 거지요. 과연 그 민주적 의식인지 민주적 사고인지 네. 그게 제대로 된 그런 모습인지 타협인지 그 되묻고 싶어요. 네, 오늘 만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볼까요? 지금 두루미랑 여우인가요? 네, 지금 같이 있는데 보니까 주요 상임위 11개 독식, 접시가 빈 접시입니다. 민주당이라고 적힌, 네, 지금 이 여우가 지금 배가 불룩 나와 있어요. 다 먹은 거죠? 먹었습니다. 왜? 입맛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7개를 쓱 내밀었습니다. 지금 두루미 굉장히 약간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이요. 국민의힘입니다. 네. 제목은 너 같으면 먹겠냐? 라는 게 이 만평의 제목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이러면 먹겠냐라는 게 지금 아마 국민의힘 입장으로 지금 이 만평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럼 역지사지로 바꿔서 그럼 국민의힘이 다수당이고 민주당이 소수당이면은 먹을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를 본인들이 가져와야 된다는 가장 큰 논리는 견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 출신이 국회의장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 내에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인데요. 뭐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논제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실상 남용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대통령들은 국회의 어떤 입법권을 존중해서 본인이 가진 거부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제하거나 또는 그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줬던 것이 사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14번의 거부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사실상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네. 과연 국회 안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서 견제를 한다는 것 이 논리가 지금도 작동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상 국회에서 법안이 다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이렇게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상 국회 입법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민생 입법, 개혁 입법들마저도 발목 잡히는 21대 후반기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야 또 통과가 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민생과 관련된 개혁과 관련된 입법들은 법사위에서 빠르게 통과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행사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의 관례, 관습법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일견 타당하지만 그러려면 그 전에 관행상, 관습법상 이루어져 왔었던 거부권이 잘 사용되지 않았던 그때의 그 전례도 똑같이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내일 결국 7개 상임위도 그냥 민주당이 갖고 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면 18개 상임위를 다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뭐 상임위원장 좀 뭐 맡았다고 뭐 어쨌거나 상임위 안에 다 여야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의장, 법사위장 꿰찼냐?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하루에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원래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처음에 법안이 상임위로 올라오죠. 근데 상임위로 이 법안이 올라와서 상정이 될지 안 될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상정이 되는 거 여부는 상임위원장의 결정인 거죠. 그 상임위를 거치면 그 다음으로 어딜 가냐? 상임위의 상임위인 법사위로 갑니다. 상임위에서 법사위. 근데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죠.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로 가는데 본회의를 여냐 마냐는 국회의장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포인트에 다 이 의장, 위원장이 민주당이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법안이 쭉 하루에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생각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강경투쟁이냐 민생 타협이냐 국회 보이콧 딜레마 빠진 여입니다. 네. 강경하게 투쟁할 것이냐 그래도 민생을 위해서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냐 국회 보이콧을 하자니 딜레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딱히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관련해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여기 기사 중에 보면은 저희가 좀 딱 체크를 좀 딱 못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어느 길을 택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저희 오늘 키워드가 역풍이었었죠. 만약에 이동석 위원님, 네. 집권 여당이에요. 집권 여당인데 국회를 보이콧하고 이게 장기화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역풍을 또 맞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뭐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겠죠. 네. 뭐 당연히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원구성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향후 2년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되고 국민들께 어떤 정책을 내놔야 하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무한정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이 입장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또 그거는 야당과의 그런 협치를 통해서 풀어야 될 숙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남은 상임위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특검을 비롯한 방송 3법 여러 가지 지금 법안들이 올라올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것들을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지 혹은 국민들을 어떻게 입장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도 앞으로 해결 숙제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숙제가 사실 한두 개가 아니긴 합니다. 네.